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다음에 통신 장비,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가온칩스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 중에서 가온칩스가 종가 기준으로 26%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1차 상승이 나오죠.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 상승한 폭만큼 상승이 나온다 그랬죠. 1차 목표치를 주고 상승을 주고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는데 보통 21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종목은 그게 아니죠. 11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거래 실린 시가가 종가가 되겠죠. 거래 실린 종가까지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자, 이 구간에서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시간 동안 행보를 하면서 거래가 여기도 거래가 실렸고 여기도 거래가 실렸습니다. 여기도 거래가 실렸고요. 거래 실린 시가를 이탈하지를 않고 저점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 주고 다시 밀려주고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걸 기준봉이라고 그랬죠.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부터 차트를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캔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고점이 어디며 저점이 어디며 내려왔을 때는 저점이 어디 형성할 것인가를 미리 분석해 놓고 기다리는 매매가 눌림목 매매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눌림목 매매는 상당히 끈기가 필요합니다. 돌파 매매는 순간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순간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지만,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 쉬어가는 구간에서 재상승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초보자분들이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다.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분석을 하면서 이런 라인들을 잡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음봉 하나 주고 다시 재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또 흘러내리면서 75,000원 라인까지 다시 내려올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CCS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잖아요. 급등 이후에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걸립니다. 이 구간에서, 이 라인에서 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저점이 형성이 되고 반등을 주고 다시 빠지는데 여기까지 하락이 폭이 나오죠. 그럼 61선을 살짝 이탈하는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N자의 목표지까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라인을 돌파를 못해요. 저항 라인이.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되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데 또 다시 돌파를 못하고 되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다 보니까 이중고점 다시 밀려가지고 요 라인대로 내려와서 계속 행보를 합니다. 그럼 이 라인에서 계속 행보를 하는데 61선을 이탈하는 종목들은 힘이 없다.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 종목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은 좀 탄력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라인을 계속 행보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노리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 안에서 계속 행보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돌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향으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고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61선에서 한번 부딪히고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는 흐름이죠.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를 했지만 여기서 거래량만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61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나오는 거죠. 밀리다 보니까 이 라인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무너져 버리는데 여기서도 이 목표치만큼 하락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만큼 조금 더 하락이 나죠. 여기서 또 이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저점 라인에서 나오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이 목표치까지 하락이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보이는데 이 라인에서 매물을 받으니까 음봉 하나 또 들어오죠. 음봉 하나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목표치까지가 상승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목표치인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은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N자형 목표치까지 상승을 보이고 나는데 정파동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상한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에서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럼 내일 갭을 띄워서 이 정도에서 4,000원 정도 라인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하고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풀어준다면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고,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만 보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라고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뉴스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위치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라인들을 기다려서 이런 라인에서 내려왔을 때는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어디요? 요 라인에서는 1차적으로는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가 맞는 거죠. 당연히 매도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음봉 주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요 라인이 또 목표치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잖아요. 그럼 내일 어떻게 다시 거래량이 나올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 다시 여기서 보면 이 폭만큼 여기 라인에서 여기가 뭔가 기준점을 형성을 했던 자리고 요 라인이 기준점을 형성을 했던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폭이 무너지면 요 폭만큼 빠진다 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 폭만큼 빠진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은 어디예요? 정확하게 손절해야 되는 요 라인도 있죠. 요 라인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라. 행보하던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면 요 하락한 만큼 빠지니까 폭만큼 빠지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요 라인에서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고요. 또 요 긴 박스 구간 여기서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또 손절을 해야 돼요. 이 폭만큼 빠져버리니까 여기 상승 폭만큼 요 폭만큼 하락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라인에서 물려가지고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반등 나왔을 때 추가 매수했을 때 이런 라인에서 손절을 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이탈이 나와버리면 그만큼 손실폭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들어 손실 복구가 안 돼요. 정해진 라인, 이런 라인들 맥라인데 21선 이탈하는 라인과 이런 정형화된 행보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해라.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다음 플레이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이탈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행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우상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라인에서도 우상향도 갈 수 있지만 우하향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양쪽의 길을 열어놓고 대응의 시나리오를 짜놔야 된다. 여기서 상승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하고 종목을 들고 있으면 손실폭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고 여기서 손실폭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면 안 된다.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큰 손실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보 구간에서 우상향과 우하향은 변곡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가 손절을 하게끔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종목을 보유하셔라. 이탈이 나왔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전 저점이라든지 또 요 상승한 하락폭만큼의 요런 라인들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을 때 충분히 본전가를 주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설사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저항 라인에 왔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이런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달리잖아요. 이런 라인에서는 단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로봇, 재건 관련주들, 통신장비, 보험, PBR 관련주들 굉장히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하락했던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돌리는 흐름이지 물려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크게 반등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오늘 하답을 줬기 때문에 내일이든 모레든 2, 3일 정도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술적 반등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항이 어딘지를 확인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빠른 종목으로 주도주나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 쪽으로 교체 매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시장에 임하시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10% 하락했다, 내가 10% 물려있다 그러면 10%다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도주군이 아니면 주도주군이 아니라 후발주군이나 테마에 약간 벗어나 있는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10% 15% 물려있다 하더라도 5%에서 7%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반등을 활용을 해서 비중 축소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관점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시장이 좀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순차적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눌려있던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